야, 이 지독한 노인네야! 어디서 치매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내 집안 망치려고 들어? 네 딸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5월의 장대비 속에서 은숙 씨는 맨발로 복도 바닥에 나덩그러졌습니다. 30해 넘게 애지중지 키운 딸은 문 뒤에 숨어 흐느끼고 사위의 구둣발은 은숙 씨의 낡은 보따리를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2번 변하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굽었던 등은 꼿꼿이 펴졌고 배추망을 들던 거친 손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납니다. 시장통 야채 장수 오 씨는 이제 강남 노다지 땅을 주무르는 거물이 되어 번쩍이는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자신을 버렸던 그 비정한 신도시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가장 믿었던 사위의 잔인한 배신, 그리고 남편의 가스라이팅에 눈이 멀어 엄마를 유기한 딸. 부모라는 이름으로 삼켜왔던 그 굴욕의 세월은 이제 서늘한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장모가 죽지도 않고 돌아왔는데 한영 인사치고는 너무 조용하구나? 희생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피 끓는 복수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지옥 끝까지 떠밀렸던 친정엄마의 우아하고도 처절한 반격. 과연 그녀는 자신을 버린 딸과 사위에게 어떤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심장을 울릴 그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진짜 노망났어요?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냐고요? 우리 집 귀신 붙게 할 작정이에요? 장모님, 이 집 내 명의로 도장 찍을 때 약속했잖아요. 조용히 방구석에만 있겠다고. 왜 자꾸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흉을 봐요? 엄마, 제발 부탁이야. 나 준혁 씨한테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 그냥 요양원 좀 가주면 안 돼? 나 살려주는 셈 치고 제발. 하늘도 무심하시지. 천둥 번개가 치던 그날 밤은 유난히도 길었습니다. 신도시의 번듯한 30평대 아파트 복도에는 짐짝처럼 내던져진 낡은 천, 보따리들과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 씨는 평생을 새벽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배추망을 짊어지며 어깨가 무너지도록 일해 외동딸 혜진이를 키웠습니다. 사위 준혁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장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던 날, 은숙 씨는 자신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었던 시장 상가 건물과 30년 살던 집까지 팔아 그 돈을 사위의 손에 몽땅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딸 혜진이가 기 안 죽고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 명의가 사위의 이름으로 바뀐 그날부터 사위 준혁은 천사의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다정했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은숙 씨를 어머니가 아닌 짐 덩어리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딸 혜진이는 남편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엄마의 억울한 눈물보다 남편의 짜증 섞인 한숨을 더 무서워하는 비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숙 씨는 사위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현관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딸은 그저 문 뒤에서 입을 막고 숨죽여 울고만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를 걷던 은숙 씨의 가슴에는 자식에 대한 애틋함 대신 뼈를 깎는 고통과 서늘한 도끼만이 차올랐습니다. 쫓겨난 은숙 씨가 만신창이가 되어 찾아간 곳은 시장 시절 친동생처럼 아끼던 옥분 씨의 낡은 옥탑방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실신한 은숙 씨를 발견한 옥분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편 사위 준혁은 은숙 씨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장모가 치매 증상이 심해 스스로 가출했다는 비열한 거짓 소문을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은숙 씨의 통장에 남은 마지막 비상금 10,000원짜리 한 장까지 가로채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하는 치밀한 악마성을 보였습니다. 사흘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던 은숙 씨의 귓가에는 사위가 내뱉었던 마지막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저 노인네 저러고 나가서 어디 객사라도 해야 그 땅 보상금이 온전히 내 것이 될 텐데. 그 말은 죽어가던 은숙 씨의 심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겼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부모는 헛개비에 불과하지만 자식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한 부모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은숙 씨는 옥분 씨의 손을 꽉 잡고 맹세했습니다. 내 손으로 준 내 땀과 피 같은 돈, 내 손으로 단돈 1원까지 다 거두어 가겠노라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날,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모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오은숙이라는 이름의 야채 장수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지만 강남 부동산 투자 업계에서는 블랙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베일에 쌓인 여인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옥분 씨를 바지사장으로 앞세워 무너져가는 지방 상가들을 헐값에 매입한 뒤 기막힌 수완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며 부동산 거물이 되었습니다. 은숙 씨는 과거의 촌스러운 파마머리를 과감히 자르고 최고급 명품 정장과 차가운 안경 뒤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 시각 은숙 씨의 재산을 가로채 호의호식하던 사위 준혁은 더 큰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장모를 버린 돈으로 세운 가짜 회사를 이용해 정치권에 발을 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 홀로 계신 장모님을 치매로 잃고 10년째 눈물로 그리워하는 효자사위라는 소설을 써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은숙 씨는 TV 속에서 가증스럽게 인자한 척 웃고 있는 사위의 얼굴을 보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더 높이 올라가거라 준혁아. 구름 위까지 올라가야 추락할 때 내 뼈마디가 가루가 될 테니까. 은숙 씨의 목소리는 칼바람보다 매서웠습니다.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막대한 선거 자금이 필요해진 준혁은 사방으로 투자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때 정체불명의 재력가 오 여사가 은밀하게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 여사는 준혁의 정치 인생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전액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준혁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돈만 손에 쥐면 그토록 염원하던 권력의 정점에 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 여사가 자신이 비오는 날 맨발로 내쫓았던 장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가 내민 독이 든 황금잔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은숙 씨는 옥분 씨를 비서실장으로 내세워 준혁을 제 손바닥 위에서 굴렸습니다. 준혁이 호화로운 캠프를 차리고 돈을 물쓰듯 쓰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의 은밀한 비리들과 도박 비지 그리고 과거 자신을 학대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해 나갔습니다.
사위 준혁은 자신이 드디어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덫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 혜진 역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지만 밤마다 불안함에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를 버린 날 들렸던 그 지독한 빗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준혁의 운명이 걸린 대규모 선거 출정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지자와 취재진이 운집한 가운데 준혁은 단상에 올라 감동적인 연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장모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이 땅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외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상영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정된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비오는 복도에서 준혁이 은숙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어내는 CCTV 화면과 인 할망구. 빨리 죽어야 땅 보상금이 온전히 내게 되는데 라고 뇌까리던 그의 소름 돋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은 경악했고 취재진의 카메라는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준혁의 눈앞에 화려한 리무진에서 내린 오 여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숙 씨는 안경을 천천히 벗으며 준혁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준혁아, 장모 왔다. 너를 국회로 보내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지은 그 더러운 죄의 지옥으로 보내주러 왔다. 그 순간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믿었던, 아니 죽기를 바랐던 엄마가 피의 복수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승리를 자신하던 출정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 같은 포효와 은숙 씨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자 준혁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지지자들은 살인마 사위를 외치며 오물을 던졌고 공천을 약속했던 당 관계자들은 벌레를 보듯 준혁을 외면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준혁은 은숙 씨의 구두 끝을 붙잡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제가 그때는 사업이 너무 안 풀려 미쳤던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전 죽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사실 준혁이 선거 자금으로 쏟아부은 수십억 원은 후원금이 아니라 은숙 씨가 설계한 치밀한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준혁은 승리에 눈이 멀어 집과 차,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아내의 폐물까지 담보로 잡고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호화로운 사무실과 집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준혁은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은 채 길거리로 내팽개쳐졌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장모를 맨발로 쫓아냈던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된 딸 혜진은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옥분 씨의 사무실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은숙 씨의 발등에 눈물을 쏟아내며 혜진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준혁 씨가 나한테 매일 엄마가 치매라고, 이 돈 안 빼돌리면 우리 길거리 나앉는다고 가스라이팅해서 그랬어.
나도 피해자야, 엄마. 나 갈 곳이 없어. 제발 한 번만 엄마 딸로 받아줘. 혜진의 초라해진 행색은 예전 은숙 씨가 쫓겨나던 그 처량한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딸의 축축한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혜진아, 너는 내 딸이 아니라 김준혁의 아내로 살기로 결정했었지. 비 오는 날 내 보따리를 밖으로 던진 건 사위였지만 안에서 현관문 고리를 걸어 잠근 건 바로 너였다. 은숙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무관심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딸에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혜진이 엄마를 내쫓으며 함께 던졌던 구멍, 난 양말 한 켤레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나한테 준 마지막 정성이었지? 똑같이 돌려주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라. 나한테 딸은 20년 전 그 빗속에서 이미 죽었다. 은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준혁은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은숙 씨가 숨겨둔 거액의 비자금 장부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장모를 납치해 마지막 한탕을 노리겠다는 소름 끼치는 계획을 세웁니다. 준혁은 은숙 씨가 혼자 있는 틈을 타 그녀를 외딴 폐공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독한 할망구야! 돈 어디 숨겼어? 건물 명의 이전 서류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여기서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 칼을 휘두르는 준혁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서 광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칼끝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벌 떠는 사위의 손을 가려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준혁아, 너는 끝까지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구나. 그게 내 구렁텅이인 줄도 모르고. 그 순간 폐공장 주위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 씨는 이미 준혁이 자신을 노릴 것을 예상하고 몸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와 실시간 도청 장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납치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준혁은 내 돈, 내 건물 돌려줘 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은숙 씨가 본 사위의 마지막 비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사위는 차가운 감옥 창살 뒤로 사라졌고 딸은 식당 주방에서 허들의 일을 하며 하루하루 고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는 자신이 가졌던 건물과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전문 쉼터를 짓고 그 이름을 자유로운 영혼들의 숲이라 지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옥분 씨와 함께 조용히 여생을 누릴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두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숙 씨는 다시 예전의 그 비릿한 냄새가 나는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외제차 대신 편안한 운동화 차림으로 시장통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 유명한 부동산 큰손 오 회장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인심 좋은 할머니가 오랜만에 돌아왔다며 반가워할 뿐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시장 모퉁이 식당에서 딸 혜진이 튼 손으로 불판을 닦고 있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은숙 씨는 끝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고통을 모르는 자식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또다시 독을 먹이는 것과 같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시린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은숙 씨는 옥분 씨와 함께 시골의 작은 집에서 텃밭을 일구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창밖의 빗소리에 가슴을 졸이지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우지도 않습니다. 은숙 씨는 거울 앞에 앉아 화사한 분홍색 립스틱을 정성껏 발라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지쳐 하얗게 바래버린 입술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꾸미는 생애 첫 번째 화장이었습니다. 장모님, 엄마. 그 무거운 이름표들 다 떼어내고 나니까 비로소 오은숙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네요. 은숙 씨는 텃밭에서 갓 딴 싱싱한 상추를 옥분 씨의 밥 위에 얹어주며 소녀처럼 맑게 웃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밀려났던 한 여인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독립군이 되어 두 번째 인생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자식은 내 목숨을 바쳐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제 갈 길 가게 지켜봐주는 존재임을, 그리고 부모의 인생 또한 자식의 부속품이 아닌 오직 나만의 소중한 선물임을 은숙 씨의 빛나는 미소가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은숙 씨의 파란만장한 복수와 독립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지만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걱정에, 가족 뒷바라지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잃어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만큼은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찬란한 두 번째 봄날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